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푸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로 떠들썩한 목동 6단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잠실 리센치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엊그제 6월 17일 현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억제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이번 정책을 보면은 잠실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리센치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리센치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아현동, 공덕자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잠실 리센치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2호선 잠실 세내역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잠실역, 그리고 왼쪽은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종합운동장역이 되겠습니다. 리센치는 잠실 세내역 바로 옆에 한강을 끼고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호선 잠실 세내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 단지인데요. 동에 따라서는 잠실 세내역을 도보로 1, 2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센치는 단지 내에 잠신초등학교, 잠신중학교, 잠신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초, 중, 고를 모두 품고 있는 학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리센치 단지가 되겠고요. 여기는 2호선 잠실 세내역, 오른쪽은 잠실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센치 양쪽으로는 잠실 주공 5단지와 잠실 헬스가 위치하고 있고 길 건너편에는 잠실 트리지움과 레이크 팰리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리센치는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하고요. 동에 따라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석천호수, 올림픽공원, 종합운동장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리센치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지난 2008년 7월, 따라서 현재 12년 차로 들어간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65개 동에 5,563세대의 어마어마한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층수는 21층에서 33층까지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12평에서 48평까지 5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275%, 건폐율은 15%가 되겠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1대, 난방은 지역 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건설사는 대우건설 등 4개 업체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리센치에 대한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12평은 868세대, 25평은 245세대, 그리고 33평은 3590세대, 38평은 130세대, 48평은 730세대,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5563세대의 엄청난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 12평은 침실 하나, 화장실 1개로 구성이 됐고요. 25평과 33평은 침실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38평과 48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됐습니다. 대략적인 재산세를 보면 12평은 138만원, 25평은 266만원, 그리고 33평은 355만원, 38평은 418만원, 그리고 48평은 483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12평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25평은 5만원 정도, 그리고 33평은 68만원, 38평은 128만원, 그리고 48평은 211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형별 월평균 관리비를 보면 12평은 6만원, 25평은 14만원, 33평은 20만원, 그리고 38평은 24만원, 48평은 3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리센치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과 거래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2평입니다. 세대수는 868세대이고요. 작년 9월에 10억 2천으로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 후 현재까지는 10억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작년 하반기보다는 줄었지만은 꾸준한 것으로 보이고요. 12평 현재 호가는 10억 원 내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센치 12평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245세대인 25평은 작년 10월까지는 15억대에서 거래가 됐지만은 11월에 16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뒤로 현재까지는 거래가 끊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가는 18억 원대로 높게 형성되고 있네요. 다음은 3590세대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33평입니다. 세대수가 많은 만큼 거래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작년 8월에 19억대로 상승을 했고 10월에는 20억대, 11월에는 21억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4개월 만에 3억 원 정도가 오르는 아주 폭발적인 그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거래 부진 속에서도 지난 4월에 22억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작년 하반기에는 10건에서 20여 건 가까운 활발한 거래를 보였지만은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3평 현재 호가는 최고가 수준인 22억 원 내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38평은 130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작년 7월에 20억 7천을 마지막으로 거래가 멈춘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38평 현재 호가는 23억 5천 내외로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48평은 730세대이고요. 작년 11월에 거래가 터지면서 25억대로 상승을 했고 금년 3월에는 25억 8천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호가도 26억 5천만 원 내외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리센치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평형에서 작년에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였고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 등으로 거래가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은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 리센치 주변 단지들과 시세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비교할 단지들을 살펴보면은 파크리오, 잠실 앨스, 트리지움이 되겠습니다. 이들 단지들의 중국 연호를 보면은 리센츠, 파크리오, 잠실 앨스가 지난 2008년 같은 시기에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트리지움이 1년 빠른 2007년 8월에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단지들의 세대수를 보면은 리센츠가 65개 동에 5,563세대, 파크리오는 66개 동에 6,864세대, 그리고 잠실 앨스가 72개 동에 5,678세대, 트리지움이 46개 동 3,696세대의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규모를 보면 파크리오가 6,864세대의 엄청난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센치와 앨스도 5,500세대가 넘는 아주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지들의 층수를 보면은 리센치가 21층에서 33층, 파크리오는 20층에서 36층, 잠실 앨스가 17층에서 34층, 그리고 트리지움은 19층에서 32층까지 이렇게 건축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평형은 리센츠가 12평에서 48평, 파크리오는 16평에서 52평, 그리고 잠실 앨스는 25평에서 45평, 트리지움은 25평에서 54평까지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3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5평인데요. 잠실 리센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파크리오 25평은 작년 10월에 15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12월에는 16억 2천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최근에는 14억대 후반대까지 밀린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실 앨스 25평은 작년 7월에 15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12월에는 17억 5천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약 2억 원 정도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네요. 하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호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리지움 25평은 작년 8월에 15억대, 11월에는 16억대, 12월에는 17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4개월 만에 2억 5천이 상승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와서는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호가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평입니다. 리센츠 33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파크리오 33평은 작년 7월에 17억 원 진입에 성공을 했고 11월에는 18억으로 상승을 하면서 12월에 18억 7,500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는 다른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실 앨스 33평은 작년 7월에 19억대로 상승을 했고 10월에는 20억대, 그리고 11월에는 21억대로 급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4개월 만에 약 2억 원 정도가 오르는 폭발적인 그런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21억 7천으로 신고가를 기록했고 금년 초에는 약보합세를 보였지만은 최근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리지움 33평은 작년 7월에 17억대 진입, 9월에는 18억대, 그리고 11월에는 19억대로 상승을 했고요. 12월에 19억 8천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와서는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리센치를 포함한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단지들이 작년에 급등세를 보였고 연말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보합 또는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거래가 다소 회복되면서 호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12평인데요. 침실 하나와 화장실 한 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작은 평수지만은 발코니도 아주 크게 배치가 돼서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25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20평대지만은 3베이 구조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발코니를 확장하면 침실과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양쪽으로 발코니가 배치가 됐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되는 그런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또 다른 타입의 33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 왼쪽에 있는 구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단과 엘리베이터 쪽 방향이 약간 다른데요. 구조는 왼쪽 배치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평인데요.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4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실도 아주 넓게 이렇게 배치가 됐고 마통풍도 잘 되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48평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여기도 역시 4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발코니를 확장하면 침실과 거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풍도 아주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형별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 아주 반듯하고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리센치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08년 7월에 준공해서 현재 12년 차로 들어간 구축 단지이고요. 총 65개 동 5,563세대의 어마어마한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군인데요.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지 내에 잠신초, 잠신중, 그리고 잠신고등학교까지 위치해서 초, 중, 고를 모두 품은 그런 학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배정을 보면 리센치 전 단지가 잠신초등학교, 잠신중학교 배정이고요. 고등학교는 학군 내 배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시 머무지구 접근이 편리한 직주 근접 입지이고요. 다섯 번째는 대형 쇼핑몰, 병원, 은행, 학원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면은 2호선 잠실 세내역 역세권이고요. 잠실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동에 따라서는 잠실 세내역을 도보로 1, 2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잠실대교 등 진출입이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환경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지 내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경도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하고요. 동에 따라서는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삼성동 종합운동장 개발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수혜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지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진 것도 리센치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잠실 리센치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잠실 리센치는 준공한 지 12년차 구축이지만은 5,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잠실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리센치 입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고 특히 작년에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이면서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분위기를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지만은 가격은 보합 수준을 굳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종합운동장 개발 기대 등으로 거래가 회복되고 호가를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는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라고 하겠습니다. 리센치 12평은
이번 정부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지만은 나머지 평형에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에는 오는 23일부터 1년간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분들의 선택지가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 좀 답답한데요. 오는 23일 전까지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워낙 좋고 종합운동장 개발 등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번 정부 정책에 따른 급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또한 시중에 풀려있는 1,100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 중 일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그런 소지도 크기 때문에 크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성급한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현동에 위치한 공덕자이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